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주치였던 분이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큰 유명 인사가 주치의로 삼았겠죠. 그때 시한부 한 6개월 못 넘긴다고 했는데 뭐 한 6년 이상을 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사망했기 때문에 실패라고도 하고, 그러나 6개월을 6년 동안 건강한 활동을 해가면서 지낼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암 관련 또는 일반 의사들에게 뭐 이런 보수교육 할 때 유명한 강사이고 또 벤처 기업을 만들기도 한 분인데, 그분의 책의 그 질병의 종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한 3만 개의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네트워킹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3만 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만 개를.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온 입구에 이제 뭐 여기 뭐 후성 유전학실 이렇게 써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물무늬 비슷한 거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어디를 보여줘야 되나? 우리 각 뭐 병원장실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무늬가 좀 일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생명체는 저렇게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킹 이게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네트가. 네. 그렇게 연결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 의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암이라는 질병을 대할 때 첫째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줌 아웃 하세요. 그래서 줌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 보려고 하라고. 지금 당신이 눈앞에 요거 툭 튀어나왔네, 요게 성장인자네 하고 막 없애니까 훅 주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금방 또 내성이 생겨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쪽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통으로 줌 아웃 하라. 줌 아웃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전체 쭉 이렇게 화면 넓게 보는 거. 통으로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국소로 다스리면 꼭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나오고 다른 걸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활치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국소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까 큰 비를 피하고 좀 급한 불을 끄는 데 쓰는, 이건 뾰족한 치료죠. 이건 빠른 효과를 내는 치료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유효기간이 짧아요. 이 치료도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만, 통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생활치료입니다.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치료를 훨씬 위대하게 보죠. 이거는 긴가민가 또 약간 도움은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죠. 이 관점이 혹시 있으셨다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이것은 약간의 수명 연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바탕이 튼튼하고 이거를 잘 쓰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겨서 완치하기도 하고 그 완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보다 우리한테 오랫동안 습관되고 교육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호흡 습관, 그리고 뭐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인간관계 습관, 이런 것이 다 해당하겠는데 그런 좀 마음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적인 거가
제가 이렇게 심신의학은 제일 밑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100%다. 이런 건 30%면 뭐 최고 좋은 약입니다. 강타자가 3할 10번 중에 3번 안타 치면 최고의 강타자이듯이 와 30%가 다 좋아진다고 기가 막힌 약이 나왔네. 이렇게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활치료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좀 구체화해서 해보자면 풍요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의미로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부 호흡의 효과. 우리가 5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호흡 습관이었죠. 그리고 암과 관련하여서 호흡은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좀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해볼게요. 건강한 세포는 호흡하고 영양분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36ATP라고 하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 화폐라고 그러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것을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암세포는 영양분만으로 EATP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나 대신 빠르고 급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급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이 사실,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데이터 리터러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힘인데, 빠르고 급한 거가 나한테 많이 필요했었나 보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쪽으로 온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빠르고 급하게. 자, 어찌됐든 이쪽으로 뭐 1%가 됐든 80%가 됐든 이쪽으로 좀 몸이 이렇게 균형해서 기울어진 거잖아요. 모든 질병은 균형해서 기울어진 건데, 암은 이런 특성이 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의 역할을 넓혀야 됩니다. 호흡의 역할을. 영양분을 넓힐 일이 아니라 호흡의 영향을 넓혀야 돼요. 자꾸 뭐를 먹어서 병을 치료할까, 뭐를 먹어서 어떻게 할까, 그 방식으로는 이 원리가 그래요, 크게. 에너지는 영양분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은 물질이고 구체적이고 보이고 먹으면 막 잘 느껴지지만, 호흡은 하늘에 떠 있는 거고, 이게 비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비어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운이 있다 하잖아요. 공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지만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아무튼 이 역할, 눈에 안 보이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호흡입니다. 그래서 단식해본 분은 아실 수 있어요. 단식해보면 영양분 하나도 안 들어가도 호흡 수련 깊게 하면 꼭 밥을 먹은 듯 피곤도 풀리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있고요. 또 늘 얘기하지만 듀엣이 솔로로 독립했는데 호흡만 독립할 수는 없나 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호흡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호흡식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채식가처럼. 지구상에 한 100명쯤 있다고 하죠. 초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누구나 하면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아직 머리로는 알겠지만 진짜 안돼 이렇게 하면서 주저주저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균형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건가요?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그래서 호흡이 이제 물론 우리가 큰 호흡이 중요하죠. 이렇게 깊은 호흡이.
그런데 피부로 호흡을 한 30%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폐 호흡이 70%라면 이 30%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만약 30%가 거의 다 막혀버려서 이 70%가 활발하게 작동을 한다 해도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으면 죽는 이유는, 피부가 없다고 사람 왜 죽지? 피부가 뭐 장기도 아니고. 피부 전신 화상을 입으면 죽는 이유는 피부 호흡의 30%가 막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노폐물이 좀 쌓이고 그게 잘 안 나가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 피부 호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풍욕을 하면 피부 호흡이 굉장히 최대화된다 해요. 산소가 들어오고 노폐물 산소 잘 빠져나가고, 이 효과가 첫째 풍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균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균형 중에서 최고의 균형이 자율신경 균형이라고 그랬죠. 자율신경이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되냐면, 자율신경이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주로 무엇의 역할이 있냐면, 긴장하고 집중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하고 이럴 때 필요해요.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그냥 탁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또 복잡한 상념,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 명상이라는 뜻이 그 말이죠. 상념을 고요하게 한다. 이럴 때 활성화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풍욕이 교감과 부교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이렇게 옷을 벗고 있으면 추우면 나도 모르게 교감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교감도 이게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뭐 긴장해야 될 때 있잖아요. 집중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해야 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아까 담요를 이렇게 덮고 느긋하게 있으면 쭉 늘어져서 이완이 되죠. 근데 또 이완하다가 다시 또 이게 담요를 덮으면 또 이렇게 추우면서 긴장이 되죠. 뭐 그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림프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만질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덮고 느긋하게 뭐 30초, 30초, 35초, 35초 이렇게 시간을 좀씩 늘려요. 그거는 35초 맞나? 이렇게 하려면 머리 쓰느라고 또 이게 교감이 올라가니까 방송을 틀어놓은 게 좋아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지금 아까 균형으로부터, 균형은 꼭 이렇게 스프링처럼 탄성의 범위가 있고요, 소성의 범위가 있는데, 탄성이라는 거는 좀 무리해서 약간 이렇게 쭉 늘어졌다가 좀 쉬어주면 다시 탁 이렇게 와주는 단계. 이런 때는 다 좀 피곤해도 쉬어주면 금방 회복하면 이게 이제 건강 상태인 거죠. 근데 소성이란, 이게 소가 뭐 저소할 때 소자인데 그냥 딱 이렇게 고정화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쭉 늘어나고 더 이상 놔도 안 오는 단계. 이런 게 질병인 거죠. 특히 큰 만성병은. 그렇게 늘어나 버려 갖고 더 이상 탁 놔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쇠의 성질을 바꾸는 방법이 그 담금질 같은 거예요. 뜨거운 물에 막 달궜다가 찬물에다 확 식혔다가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찬물에 했다가 해서 이게 재질을 바꿔 가지고 칼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게, 단단하면서도 질기게, 이렇게 표현해요, 재료공학에서. 그것처럼 이거를 하는데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거운 물에 했다가 찬물에 하듯이, 그게 교감으로 갔다가 부교감으로 갔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담금질이 돼서 다시
이 탄성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풍욕이 아까 와타나베 병원에서 11번 하루 종일 다른 거 하지도 않았는데 뭐 말기 암 환자들이 잘 나아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자율신경 균형의 탄성에서 소성으로 가버린 거를 다시 탄성을 되살리는 담금질 같은 거. 자율신경의 균형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자꾸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저하고도 동종업계에 계신 분인데 저 고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표정이 근데 저분이 되게 순박하신 것 같아. 강력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입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뭐 이게 뭐 자기네들이 좋은 거지 이게 뭐 야유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을 나으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면서 이걸 그 표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 저한테는 볼 때마다 막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분도 처음에 신경외과죠. 그러니까 중풍 후유증이나 막 이런 거 고혈압. 근데 고혈압 약이나 이거를 안 먹어야 한다를 주장을 하면서 TV에 토론에 나오면 그 반대쪽에 떼어리 있었어요. 그 의사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분이 저런 걸 하게 된 이유가 니시의학이라고 일본의 니시가츠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개발한 자연 치유 방법인데요. 그 중에 풍욕을 많이 활용해요. 그 만성 건선 그리고 뭐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무슨 비염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잠깐 그런 듯하고 안 되고 그걸 몇십 년 동안 만성 건선은 진짜 좀 굉장히 난치병이고 너무너무 괴롭죠.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그 니시요법을 하고 나서 요것만 좋아지고 저건 안 좋아지고 아니라 한꺼번에 싹 좋아진 거예요. 한꺼번에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무엇인가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율신경 균형이나 이런 걸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요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잘 결합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풍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이럴 때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낫는 걸 많이 있는데 물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낫는다 하기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니시의학 관련해서 하는 곳에 한 8년간 관여한 적이 있었어요. 민간인이 하는 곳에 살아서 돕는다고 가서 한 8년 정도 봤죠. 병원에서 포기한 암들 낫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단식 그리고 이런 니시요법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만 넓히면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굳이 하이러키 어떤 위계를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가 생활의학입니다. 생활의학에는 몸,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죠. 몸, 마음, 습관, 개선, 활동이 되겠죠. 일상이라고 할게요. 그때 5가지 습관, 호흡 뭐 이런 거 이게 확실해요. 확실해. 이것만 제대로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지겨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조금씩 뾰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급성적인 병 뭐 이렇게 되는데 온몸의 균형을 갖춰야 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상처난 거 바르면 되지만 만성적이라는 거는 10년, 15년, 20년 오래됐다는 것은 깊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의식 정도가 아니라 무의식까지, 세포의 기억까지, 유전자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탕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천연물들은 균형을 갖추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연물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이다, 황기다, 뭐 당귀다 이러면은 인삼에 사포닌 성분이 좋다, RH2가 좋다 이러지만 그 성분에는 RH2의 유효 성분을 방해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성분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우 이 방해하는 것까지 같이 먹을 뻔했나 그러고 싹 요것만 추출해 가지고 약으로 쓰죠. 빠르게 효과를 내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근본 뿌리까지 좀 건드려 줘야 될, 치유해야 될 병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빠르게 효과는 보는데 나중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천연물은 희한하게 이 하나의 약성에 반대 성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게 그냥 체력만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이 구성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가에 뭐 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잖아요. 우는 여기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돕는다예요. 좌는 이렇게 좌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좌의정은 주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뭔가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우의정은 막 격려하고 돕는 역할. 근데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동양에서 이 좌를 좀 뭐랄까 반골기질 내지는 좌시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대충 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좌우가 다 필요하는데 천연물에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이 유효성분만 뽑지 이런 걸 왜 다 같이 먹어지만 좀 깊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연물입니다. 이제 천연물이 우리가 음식이 있고요. 우리 음식 치료가 항암제 못지않게 근본 치료에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대신 빠르게 효과는 안 나서 좀 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또는 한약 치료. 한약도 이제 아무 한약이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를 갖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뾰족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들, 이 세 가지 기둥을 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바탕이 있을 때 현대의학적 치료가 너무 요긴하게 잘 쓰이는데, 요것만 하면 확 줄었다가 또 확 나빠져서 그럼 또 약 바꾸자 해서 또 있는데 또 확 줄었다가 또 바꾸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의사 막 욕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욕할 일은 아니에요. 서양의학에서는 그 점을 발달시킨 거고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덕을 본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못 알아차린 나의 문제이지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욕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눈, 듣는 귀를 키우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해 가지고 암의 본질은 이거로구나. 이 바탕을 우선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아이고 반드시 낫겠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활의학 중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꾸준히가 너무나 어려워요. 꾸준하게 하는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아까 올리브님이 저한테 와서 그동안의 여러 사례자들을 보면 이거구나, 그 말은 내가 발견해서 내가 체험한 다음에 그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남의 얘기 듣고 그럴듯한데 이런 거는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찾아가지고 좀 그 고생이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고생을 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체험해보고 이거네, 이럴 때 그걸 꾸준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체험을 용기 있게 우선 좀 해보시고,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 액세서리는 그저 그냥 심심풀이로 봐야 되는데, 지금 심심풀이에 너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떠내라고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